70세 남편과 65세 아내의 황혼 로맨스. 그날 밤 사건.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70세의 김진호와 65세의 아내 박수연이 살고 있었다. 결혼한 지 45년이 된 이들은 평범한 노부부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은 2024년 봄날이었다. 진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었다. 수연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진호의 어깨는 여전히 넓고 든든했다. 여보, 아침 준비됐어요. 수연의 부름에 진호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45년 세월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진호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아, 오늘 병원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수연의 손이 멈췄다. 최근 진호가 자주 병원을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정기검진이야. 걱정하지 마. 진호의 대답은 짧았지만 수연은 남편의 눈빛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의 직감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수연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남편의 가방에서 떨어진 종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병원 진단서였다. 수연의 손이 떨렸다. 진단서에는 초기 치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수연은 조용히 진단서를 제자리에 놓고 침실로 향했다. 잠든 진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결심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진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진호가 일어나자 수연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은데 드라이브나 갈까요? 진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연이 먼저 외출을 제안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래, 좋지. 어디로 갈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남산에 가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남산으로 향했다. 봄바람이 차창으로 들어왔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다. 진호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 수연은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남산 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은 아름다웠다. 진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우리가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5년이 지났네. 그러게요. 그때 당신은 참 잘생겼었는데. 수연의 농담에 진호가 웃었다. 지금은 안 잘생겼다는 거야. 지금은 더 멋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진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연아, 내가 만약 너를 잊게 되면 어떡할 거야?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진호가 자신의 병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제가 다시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 거예요. 처음처럼.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내를 꼭 안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와인을 마시며 옛날 앨범을 펼쳤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우리 참 행복했네요. 수연의 말에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수연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였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지금 당장 아버지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묻어났다. 수연은 진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지금 갈게. 두 사람은 서둘러 민수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진호가 물었다. 무슨 일일까? 모르겠어요. 민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민수의 집에 도착하자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둘째 딸 지은이와 막내 현우까지.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다.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민수가 부모님을 소파로 안내했다. 진호와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다.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런 표정이니? 진호의 물음에 민수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병원 기록을 알게 되었어요. 진호의 얼굴이 굳었다. 수연이 진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왜 혼자 고민하셨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현우도 목이 메어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연도 함께 울었다.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부모님을 안았다.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진호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희의 영웅이에요.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그날 밤, 가족들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으로의 치료 계획, 가족들의 역할 분담, 그리고 무엇보다 진호와 수연이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가 수연에게 말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난 두렵지 않아. 저도요.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진호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여서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의사는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수연은 매일 진호와 함께 산책을 하고 퍼즐을 맞추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호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다. 약을 꼬박꼬박 먹고 일기를 쓰고 운동을 했다. 어느 날 진호가 수연에게 제안했다. 수연아, 우리 여행을 가자. 여행이요? 어디로?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 다시 가보고 싶어. 수연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다. 두 사람은 짐을 싸서 제주도로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파도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수연아,
나 약속할게. 진호가 갑자기 멈춰 서며 말했다. 무슨 약속이요? 내가 당신을 잊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당신이 있을 거야.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수연이 진호를 꼭 안았다. 저도 약속할게요. 당신이 저를 100번 잊어도 100번 다시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해가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안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낸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는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결혼 45주년을 기념하는 파티를 준비한 것이었다. 집은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케이크와 음식이 가득했다. 친척들과 오랜 친구들도 초대되어 있었다. 깜짝 파티예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호와 수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민수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 4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사랑은 저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현우가 이어서 말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진호와 수연은 케이크를 자르고 춤을 추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진호와 수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의 말에 진호가 미소 지었다. 나도.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때 진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수연이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45주년 선물이야. 늦어서 미안해.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진호를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진호가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수연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다음 날부터 진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약물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었다. 어느 날, 진호가 수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수연아, 우리 댄스 교실에 다녀볼까? 댄스 교실이요? 그래, 우리 젊었을 때 못 해본 거잖아. 지금이라도 해보자. 수연은 흔쾌히 동의했다. 두 사람은 동네 문화센터의 시니어 댄스 교실에 등록했다. 첫 수업 날, 두 사람은 긴장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다. 다른 노부부들도 여럿 있었다. 강사는 젊고 친절한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왈츠를 배워볼 거예요. 음악이 흐르자 진호가 수연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쌌다. 서툴지만 즐거운 스텝이 시작되었다. 발 밟았어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미안. 다시 해보자. 두 사람은 웃으며 춤을 추었다. 다른 부부들도 즐거워 보였다. 음악이 끝나자 모두 박수를 쳤다. 댄스 교실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들은 춤을 추러 갔다. 왈츠, 탱고, 차차차 등 다양한 춤을 배웠다. 어느 날, 강사가 발표했다. 다음 달에 시니어 댄스 대회가 있어요.
참가하실 분? 진호가 수연을 보며 눈짓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진호가 손을 들었다. 저희 참가하겠습니다. 대회 준비는 즐거웠다. 두 사람은 매일 연습했다. 자녀들도 응원했다. 엄마, 아빠, 너무 멋있어요. 지은이가 연습하는 부모님을 보며 감탄했다. 대회 당일,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진호와 수연은 멋진 의상을 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긴장돼요? 수연이 물었다. 조금.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 드디어 두 사람의 차례가 왔다. 무대에 올라선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선택한 곡은 더 웨이 유록 터나이드였다. 진호와 수연은 우아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45년의 세월이 녹아든 그들의 춤은 아름다웠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인사했다. 객석에서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결과 발표 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시니어 댄스 대회 대상은 김진호, 박수연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트로피를 받으며 진호가 속삭였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우리가 해냈어요. 수연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트로피를 거실 한가운데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수연의 말에 진호가 웃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대회 영상을 다시 보았다. 화면 속의 그들은 젊은 연인처럼 보였다. 며칠 후, 동네에서 두 사람은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웃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지역 신문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70세 남편과 65세 아내의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진호의 치매 증상은 약물 치료와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으로 많이 호전되었다. 의사도 놀라워했다. 김진호 씨의 경우는 정말 특별해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느 가을날, 진호가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아, 우리 결혼식을 다시 하면 어떨까? 결혼식이요? 그래,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하던데.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다시 한번 서약을 하는 거야. 수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리마인드 웨딩 소식에 열광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도왔다. 민수가 장소를 예약하고 지은이가 드레스와 턱시도를 준비했다. 현우는 사진과 영상 촬영을 맡았다. 결혼식 날, 작은 채플은 하얀 꽃으로 가득했다. 수연은 우아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었고 진호는 검은 턱시도를 입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진호가 먼저 입장했다. 이어서 수연이 민수의 팔을 잡고 들어왔다. 하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주례를 맡은 오랜 친구가 말했다. 45년 전, 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저로서는 오늘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준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호와 수연이 서로를 마주보며 다시 서약했다. 박수연, 당신은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잊더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김진호,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두가 축복했다. 피로연에서 진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큰 시련을 겪었지만 가족과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 아내 수연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전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수연도 마이크를 받았다.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와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날 밤은 축제였다.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벗으며 웃었다. 오늘 정말 꿈 같았어요. 나도 45년 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결혼식 선물들을 열어보았다. 그 중에는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었다. 자녀들이 만든 포토북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에게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저희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포토북에는 45년간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 정말 잘 살았네요. 진호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 진호와 수연은 창가에 앉아 눈을 구경했다. 수연아, 첫눈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무슨 소원을 비셨어요? 당신과 함께 내년 첫눈도 보는 거. 수연이 진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온 가족이 진호와 수연의 집에 모였다.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서 제잘거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이야기 들려주세요. 막내 손녀 서연이가 졸랐다. 진호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단다. 그 청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났지. 수연이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받았다. 그 아가씨도 멋진 청년을 보고 첫눈에 반했단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조부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였다. 새해가 밝았다. 2025년 1월 1일, 진호와 수연은 일출을 보러 동해로 갔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새해 소망이 뭐예요? 수연이 물었다. 매일 당신과 함께 일어나고, 당신과 함께 잠드는 것. 저도 같은 소망이에요. 붉은 해가 하늘로 올라갔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새해 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뭘 해볼까요? 요리 교실은 어때? 우리 함께 요리를 배워보자. 좋아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노트에 하나씩 계획을 적어 내려갔다. 요리 교실, 봉사활동, 가족 여행, 텃밭 가꾸기. 1월 중순, 두 사람은 요리 교실에 등록했다. 첫 수업은 이탈리안 요리였다.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진호와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다. 여보, 마늘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마늘은 몸에 좋잖아요. 두 사람이 만든 파스타는 조금 짰지만 맛있었다. 서로의 요리를 맛보며 웃었다. 우리가 만든 게 최고야. 그럼요. 사랑이 들어갔으니까요. 요리 교실은 매주 수요일이었다. 두 사람은 한식, 중식, 일식 등 다양한 요리를 배웠다. 집에서도 배운 요리를 만들어 자녀들을 초대했다. 엄마, 아빠, 정말 맛있어요. 지은이가 감탄했다. 요리교실 다니시더니 실력이 늘으셨네요. 민수도 칭찬했다. 2월이 되자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동네 노인정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였다. 안녕하세요. 도시락 가져왔어요. 진호와 수연은 매주 금요일마다 도시락을 들고 독거노인들을 방문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든든해요. 한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했다. 저희도 즐거워요. 건강하세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꼈다. 남을 돕는 기쁨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진호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수연이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것 같으니 충분히 쉬세요. 의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수연은 걱정이 되었다. 여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걱정 끼쳐서 미안해. 집에 돌아온 진호는 며칠간 푹 쉬었다. 수연은 정성껏 간호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수연아, 고마워. 뭐려? 당연한 거죠. 진호의 건강이 회복되자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3월, 봄이 왔다. 진호와 수연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작은 텃밭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낙원이었다. 여기에는 토마토를 심고 저기에는 상추를 심자. 진호가 계획을 세웠다. 오이랑 고추도 심어요. 수연이 제안했다. 두 사람은 흙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 매일 아침 텃밭에 가서 작물들이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싹이 났어요. 수연이 기뻐하며 외쳤다. 정말이네. 우리가 심은 게 자라고 있어. 작은 새싹들은 희망이었다. 생명의 신비를 보며 두 사람은 감동했다. 어느 날, 민수가 부모님을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제 아내가 임신했어요. 셋째예요. 진호와 수연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정말 축하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되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했다. 새 생명의 소식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다. 4월,
진호와 수연은 가족 여행을 떠났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함께하는 대가족 여행이었다. 목적지는 경주였다. 역사의 도시에서 가족들은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할아버지, 여기가 신라 시대예요. 손자 준호가 물었다. 그래, 10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곳이란다. 진호가 손자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불국사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진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다. 5월 어버이날, 자녀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 보세요. 현우가 태블릿을 들고 왔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것은 자녀들이 만든 부모님의 일대기 다큐멘터리였다. 어린 시절 사진부터 현재까지 인터뷰와 함께 정성스럽게 편집되어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저희의 영웅이십니다. 민수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4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사랑이 식지 않으신 두 분. 지은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버지의 병마와 싸우며 더욱 단단해진 사랑. 현우가 마무리했다. 우리는 두 분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진호와 수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부모님을 안았다. 6월, 진호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놀랍게도 치매 진행이 거의 멈춘 상태였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김진호 씨의 경우는 의학적으로도 특별한 케이스예요. 의사가 감탄했다. 가족의 사랑과 긍정적인 생활이 이런 기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진호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계속 노력하자. 여름이 왔다. 텃밭의 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랐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고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다. 수확의 기쁨이 이런 거군요. 수연이 바구니 가득 채소를 담으며 말했다. 우리가 키운 거니까 더 맛있을 거야. 수확한 채소들로 요리를 해서 이웃들과 나눴다. 정말 맛있어요. 직접 키우셨어요? 이웃 할머니가 감탄했다. 네, 텃밭에서 키웠어요. 많이 드세요. 나눔의 기쁨이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7월, 무더운 여름날, 진호가 수연에게 제안했다. 수연아, 바다에 가자. 좋아요. 시원한 바다가 그리웠어요. 두 사람은 동해 바다로 떠났다. 파라솔 아래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수연아, 우리 젊었을 때 여기 왔던 거 기억나? 그럼요. 당신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곳이잖아요. 그때 당신이 울었지. 기뻐서 운 거예요. 두 사람은 맨발로 백사장을 걸었다. 파도가 발을 간지럽혔다. 여전히 바다는 아름답네. 우리도 여전히 함께 고요. 해질녘, 두 사람은 해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와인을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았다.
수연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45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사랑 고백은 여전히 설렜다. 8월, 진호의 생일이 다가왔다. 수연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수연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진호가 상자를 열자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시간이 멈춰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연. 진호가 아내를 꼭 안았다. 고마워. 평생 소중히 할게. 생일 파티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케이크에는 촛불 70개가 켜졌다. 할아버지, 소원 빌고 불 꺼요. 손녀 서연이가 재촉했다. 진호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한 번에 촛불을 모두 껐다.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소원이 뭐였어요? 현우가 물었다. 비밀이야.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 진호가 윙크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남편의 소원이 무엇인지. 9월, 가을이 왔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진호와 수연은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정상에서 두 사람은 탄성을 질렀다. 정말 장관이네요. 자연은 언제나 경이로워. 빨강, 노랑, 주황색으로 물든 산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 같아. 진호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황혼이 더 아름다운 법이죠. 산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온천에 들렀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풀렸다. 이런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그러게. 젊었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지. 10월, 민수의 아내가 출산했다. 건강한 아들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드려요. 민수가 아기를 안고 왔다. 진호와 수연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정말 예쁘다. 축복이야. 이름은 뭐로 지었니? 시우라고 지었어요. 시작의 시, 우주의 우. 좋은 이름이네. 새 생명은 희망이었다. 진호와 수연은 증손자를 보며 생명의 연속성을 느꼈다. 11월,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모였다. 수연이 준비한 칠면조 요리가 식탁에 올랐다. 할머니 요리 최고. 손자들이 엄지를 치켜들었다. 식사 후, 가족들은 돌아가며 감사한 일을 이야기했다. 저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 있어서 감사해요. 지은이가 말했다. 저는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이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호가 일어났다. 나는 이 모든 순간에 감사해. 특히 내 곁에서 함께해준 수연에게 감사해. 수연도 일어나 말했다. 저는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12월, 다시 겨울이 왔다. 진호와 수연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 올해도 벌써 끝나가네요. 정말 빠른 것 같아. 하지만 좋은 한 해였어요. 그래, 정말 행복한 한 해였어.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내렸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눈을 구경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낭만적이야. 진호가 일어나 음악을 틀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흘러나왔다. 춤출까? 진호가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요? 왜 안 돼? 두 사람은 거실에서 천천히 춤을 추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메리 크리스마스, 수연. 메리 크리스마스, 진호.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진호와 수연은 와인을 마시며 한 해를 돌아보았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수연이 물었다. 모든 순간이 다 기억에 남아. 하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리마인드 웨딩이야. 저도요. 정말 꿈 같았어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TV를 켰다. 새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8, 7, 6, 4, 3, 1.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두 사람이 포옹했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좋아. 1월의 어느 날, 진호가 갑자기 수연을 불렀다. 수연아, 이리 와봐. 왜요?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 수연이 다가가자 진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내가 가끔 깜빡깜빡해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당신은 내 인생의 선물이야. 수연이 남편을 안았다. 당신도 제 선물이에요. 며칠 후, 진호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 수연이 놀라서 흔들었다. 여보, 여보. 진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수연아, 괜찮아요? 병원 가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경미한 뇌경색이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히 쉬세요. 의사의 당부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녀들이 모두 달려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괜찮아.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가족들은 더욱 가까워졌다. 매일 안부를 묻고 자주 방문했다. 진호는 회복 기간 동안 수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아,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보자. 버킷리스트. 그래.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두 사람은 노트를 펴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오로라 보기. 크루즈 여행. 손자 결혼식 보기. 100세까지 함께 살기. 리스트는 길어졌다. 꿈과 희망이 가득했다. 2월, 진호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실행하기로 했다. 국내 기차 여행은 어때요? 수연의 제안에 진호가 동의했다. 좋아. 천천히 전국을 돌아보자. 두 사람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에서는 자갈치 시장을 구경하고 해운대를 걸었다. 부산은 활기차네요. 그러게. 젊음이 느껴져. 다음은 전주였다. 한옥마을을 거닐며 전통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한복을 입어볼까요? 수연의 제안에 진호가 웃었다.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해보고 싶으면 하는 거죠. 두 사람은 한복을 빌려 입었다. 거울을 보며 웃었다. 멋있는데요? 당신도 아름다워.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겼다. 정말 좋았어요. 또 가자.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아. 3월. 봄이 다시 왔다. 진호와 수연은 작년에 이어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올해는 뭘 심을까? 작년에 잘 자란 것들 위주로 심어요. 두 사람은 씨앗을 뿌리며 희망을 심었다.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연락이 왔다. 김진호 씨, 박수연 씨를 올해의 모범 노부부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요? 네.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었어요. 시상식 날, 진호와 수연은 상을 받았다. 동네 어르신들이 박수를 보냈다. 두 분 보면서 저희도 힘을 얻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과분한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가 인사했다. 4월, 벚꽃이 만개했다. 진호와 수연은 매년 가는 벚꽃 명소를 찾았다. 올해 벚꽃이 유난히 예쁜 것 같아요. 당신이 더 예뻐.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진심이야.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두 사람은 벚꽃비를 맞으며 걸었다. 수연아,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나와 결혼할 거야? 당연하죠.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진호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5월, 어버이날이 다가왔다. 자녀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부모님. 깜짝 선물이 있어요. 현우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니? 봉투 안에는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었다. 제주도 여행 티켓이에요. 가족 모두 함께 가는 거예요. 정말? 네.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온 가족이 제주도로 떠났다. 비행기 안에서 진호와 수연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앉았다. 할아버지, 비행기 무서워요? 막내 손녀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꿈 같았다. 성산 일출봉을 오르고 한라산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하니 정말 좋네요. 수연이 말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마지막 날 밤. 해변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다.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민수가 말했다. 우리도 사랑한다. 진호와 수연이 대답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가족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6월,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 오는 날, 진호와 수연은 집에서 음악을 들었다. 이 노래 기억나요? 수연이 옛날 노래를 틀었다. 우리 결혼식 때 춘 첫 춤 음악이잖아. 맞아요. 두 사람은 일어나 춤을 추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때의 우리야. 7월,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진호와 수연은 에어컨을 켜고 시원한 수박을 먹었다. 여보, 우리 오늘은 영화나 볼까요? 좋아요. 뭘 볼까요? 우리 젊었을 때 못 본 영화들 보자. 두 사람은 고전 영화를 보며 오후를 보냈다. 로마의 휴일을 보며 수연이 말했다. 오드리 헵번 정말 아름답네요. 당신이 더 아름다워. 또 그런 말씀. 하지만 수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8월, 진호의 71번째 생일이 왔다. 수연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서프라이즈. 문을 열자 친구들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당신 생일 파티예요. 진호는 감동했다. 오랜 친구들과 재회하는 기쁨이 컸다. 진호야,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친구가 어깨를 두드렸다. 너도 건강해 보여. 케이크를 자르며 진호가 말했다. 모두 감사합니다. 71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옛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9월, 추석이 다가왔다.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손녀가 물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수연이 손녀를 도와주었다. 송편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던데. 지은이가 농담했다. 그럼 엄마는 송편을 못 빚었나 봐요. 현우의 농담에 모두 웃었다.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다녀왔다.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리며 진호가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10월, 단풍이 절정이었다. 진호와 수연은 경복궁으로 나들이를 갔다. 궁궐의 단풍도 아름답네요.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것 같아. 두 사람은 천천히 궁궐을 거닐었다.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그들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다. 여보, 사진 찍어줄까요? 한 젊은 부부가 물었다. 네, 부탁드려요. 사진을 찍어준 후 젊은 부부가 말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저희도 나이 들어서 두 분처럼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진호가 대답했다. 11월, 김장철이 왔다. 수연은 딸과 며느리와 함께 김장을 했다. 어머니, 올해는 배추가 정말 좋네요. 며느리가 말했다. 그러게. 김치가 맛있겠어. 여자들이 김장하는 동안 진호는 손자들과 놀아주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무슨 이야기? 옛날 이야기요. 진호는 손자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들었다.
12월, 첫눈이 내렸다. 진호와 수연은 창가에 앉아 눈을 구경했다. 작년 첫눈 때 빈 소원 이루어졌네요. 수연이 말했다. 뭐였는데? 당신과 올해 첫눈도 함께 보는 거였어요. 진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내년 첫눈도 함께 보자. 약속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올해는 진호와 수연이 산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로 했다. 빨간 옷을 입고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산타 할아버지다. 아이들의 기쁜 얼굴을 보며 두 사람도 행복했다. 12월 31일. 또 한 해가 저물어 갔다. 올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도 좋은 일이 더 많았어.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자정이 되자 두 사람은 포옹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여보. 당신도요. 2027년이 밝았다. 진호 72세, 수연 67세.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1월. 새해 첫 주에 진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수연아, 우리 자서전을 써보는 게 어떨까? 자서전이요? 그래.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수연은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처음 만났던 날부터 시작하자. 두 사람은 매일 조금씩 글을 썼다. 기억을 더듬으며, 사진을 보며, 추억을 기록했다. 이 사진 기억나요? 민수 돌잔치 때예요. 아, 맞다. 민수가 돌잡이에서 연필을 잡았지.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리며 글을 써내려갔다. 2월, 진호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놀랍게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김진호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71세라고 믿기 어려운 건강 상태예요. 의사가 감탄했다. 아내 덕분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오며 진호가 말했다. 수연아, 당신이 내 건강의 비결이야. 저도 당신 덕분에 건강해요. 3월, 봄이 왔다. 올해도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이제는 익숙한 일이 되었다. 올해는 꽃도 좀 심어요. 수연의 제안에 진호가 동의했다. 그래, 화단을 만들자. 두 사람은 텃밭 한쪽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장미, 튤립, 해바라기 등을 심었다. 꽃이 피면 정말 예쁘겠어요. 당신처럼 예쁠 거야. 4월, 민수의 둘째 아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학교 가요. 교복을 입은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준호 멋있다. 진호가 손자를 안아 들었다. 입학식에 온 가족이 참석했다. 준호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진호와 수연은 뿌듯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러게. 엊그제 민수 입학식에 갔던 것 같은데. 5월. 어린이날에 손자 손녀들이 모두 모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이날인데 우리랑 놀아요. 진호와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할아버지, 회전목마 타요.
그래, 타자. 회전목마에 올라탄 진호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할머니, 솜사탕 사주세요. 그래, 뭐든지 사줄게. 수연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가 말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저도요. 아이들과 있으면 젊어지는 것 같아요. 6월,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다. 46주년이었다. 여보, 올해는 뭘 하고 싶어요? 수연이 물었다. 조용히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 두 사람은 호텔을 예약했다. 도심을 벗어난 조용한 곳이었다. 와, 정말 좋네요. 호텔 방에서 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웠다. 저녁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었다. 46년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함께 늙어간다는 거지. 늙어도 당신은 여전히 멋있어요. 당신도 여전히 아름다워. 식사 후 호텔 정원을 산책했다. 반딧불이가 날아다녔다. 반딧불이 본 게 얼마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반딧불이를 구경했다. 마치 별이 내려온 것 같았다. 7월, 장마가 길었다. 비가 계속 내려 외출이 어려웠다. 날씨가 우울하네요. 수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들어 보자. 진호가 제안했다. 뭘 할까요? 요리 대회는 어때? 누가 더 맛있게 만드나? 두 사람은 부엌에서 요리 대결을 했다. 진호는 김치찌개, 수연은 된장찌개를 만들었다. 누가 이겼나요? 둘 다 맛있으니까 무승부. 비 오는 날의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8월. 폭염이 계속되었다. 진호와 수연은 시원한 계곡을 찾았다. 아, 시원해. 발을 담그니 더위가 싹 가셨다. 여기서 수박이라도 먹으면 최고겠어요. 잠깐만. 진호가 차에서 아이스박스를 가져왔다. 안에는 수박이 들어 있었다. 언제 준비했어요? 당신 몰래 준비했지.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두 사람은 행복했다. 9월. 진호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여보, 괜찮아요. 수연이 놀라서 119를 불렀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가벼운 협심증이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빨리 오셔서 다행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수연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미안해. 또 걱정시켰네. 미안하긴요. 빨리 나으세요. 일주일 후 퇴원했다. 자녀들이 모두 와서 아버지를 걱정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알았다.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10월, 진호의 건강이 회복되자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여보,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당신도 건강 조심해. 두 사람은 더욱 서로를 아끼며 지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다. 김진호 씨, 박수연 씨가 쓰신 자서전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다. 11월, 자서전 우리의 사랑은 계속된다가 출간되었다. 출판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두 분의 이야기를 읽고 많이 울었어요. 한 독자가 말했다. 저희도 두 분처럼 살고 싶어요. 젊은 부부가 말했다. 진호와 수연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리의 평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기쁩니다. 12월,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왔다. 온 가족이 모여 파티를 했다. 트리 아래에는 선물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손자, 손녀들이 선물을 내밀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가족 모두가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다.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진호와 수연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있었다. 정말 예쁘다. 고마워. 진호와 수연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올해도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도 우리 함께여서 다행이야. 내년에는 더 건강하게 지내요. 그래. 약속. 2028년이 밝았다. 진호 73세, 수연 68세. 새해 첫날, 두 사람은 해돋이를 보러 갔다. 새해 소원이 뭐예요? 당신과 더 오래 함께 사는 것.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붉은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다. 1월 중순. 진호와 수연은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다. 아, 배가 정말 크네요. 수연이 감탄했다. 호텔이 움직이는 것 같아. 일주일간의 크루즈 여행은 환상적이었다. 푸른 바다를 항해하며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이렇게 여유로운 여행은 처음이에요. 나도 정말 좋다. 갑판에서 석양을 보며 와인을 마셨다. 수연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2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여행 사진을 정리했다. 정말 꿈 같은 여행이었어요. 또 가고 싶어. 다음엔 더 긴 크루즈를 타요. 좋아. 3월, 봄이 오자 텃밭의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아, 튤립이 폈어요. 수연이 기뻐했다. 정말 예쁘네. 진호가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우리가 심은 게 이렇게 예쁘게 피다니. 사랑으로 키웠으니까. 화단은 형형색색의 꽃으로 가득했다. 이웃들도 구경 왔다. 정말 예쁘네요. 비결이 뭐예요? 사랑이죠. 진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4월, 진호와 수연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두 분의 사랑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거죠. 수연이 대답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겠지. 물론이죠. 하지만 함께 이겨냈어요. 진호가 덧붙였다.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5월,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부모님, 이번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다. 뭐니? 오로라 여행 패키지예요. 진호와 수연은 놀랐다. 오로라 보기는 버킷리스트 1순위였다. 정말? 우리가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네. 다음 겨울에 출발이에요. 너무 비싼 거 아니니? 부모님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6월. 진호와 수연은 매일 오로라 여행을 기대하며 지냈다. 오로라가 정말 아름답다던데. 평생 꼭 한번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따뜻한 옷을 사고 카메라를 준비했다. 7월. 무더운 여름날, 진호가 수연에게 제안했다. 수연아, 우리 수영장에 가자. 수영장이요?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해? 더위도 피하고 운동도 하고. 두 사람은 실내 수영장에 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즐거워했다. 시원하고 좋네요. 그러게. 진작 올걸. 수영은 두 사람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8월. 진호의 73번째 생일. 수연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진호가 젊었을 때 타고 싶어 했던 오토바이였다. 이게 오토바이. 전동 오토바이예요. 안전하대요? 진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정말. 내가 이걸 탈 수 있다고. 물론이죠. 같이 타요. 두 사람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탔다.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기분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아.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은 상쾌했다. 9월.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고향을 방문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 좋네? 진호가 고향 마을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릴 때 뛰놀던 곳이 그대로 있어요.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여기가 우리 처음 만난 곳이야? 진호가 한 나무 아래를 가리켰다. 맞아요. 당신이 저한테 첫 인사를 건넸죠. 그때 당신이 너무 예뻐서 말을 더듬었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잊겠어? 10월. 단풍 구경을 가던 중 진호가 갑자기 쓰러졌다. 여보. 수연이 소리쳤다. 병원에 실려간 진호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일시적인 현기증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의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수연은 불안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알았어. 미안해. 집으로 돌아온 후 수연은 더욱 세심하게 진호를 돌보았다. 11월. 진호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왔다. 수연아,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 저도 당신이 있어서 살아요. 12월. 드디어 오로라 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다. 정말 가는 거예요? 수연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그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핀란드로 향했다. 긴 비행이었지만 설렘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다. 아, 정말 춥네요. 공항에 내리자 매서운 추위가 느껴졌다. 괜찮아. 네,
준비 많이 했잖아요. 호텔에 짐을 풀고 오로라 투어에 참가했다. 밤이 깊어지자 가이드가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보세요. 하늘의 초록빛 커튼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오로라였다. 우와. 진호와 수연은 말을 잃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수연아, 우리가 정말 오로라를 보고 있어.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오로라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났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소원을 빌어요. 수연이 속삭였다. 두 사람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세요. 오로라는 한참 동안 하늘에서 춤을 추었다. 그것은 우주가 주는 선물 같았다.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뜨거운 코코아를 마시며 오로라 사진을 보았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뤘네? 앞으로도 하나씩 이뤄가요? 그래. 천천히 하나씩.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오로라 사진을 거실에 걸었다.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날 거예요. 우리의 특별한 추억이야. 12월 31일, 2028년의 마지막 날.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였어요. 그러게. 오로라도 보고. 내년에는 뭘 할까요?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맞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자정이 되자 두 사람은 포옹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당신도요. 사랑해요. 2029년이 밝았다. 진호 74세, 수연 69세.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1월, 새해 첫 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다.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해요. 의사의 말에 안도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며 진호가 말했다. 우리 건강하대.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건강 관리 잘해요. 2월, 진호와 수연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그림 그리기였다. 우리 나이에 그림을 배운다고? 왜 안 돼요? 도전하는 거예요. 미술학원에 등록한 두 사람은 매주 그림을 그렸다.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그러게. 새로운 세계야.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했다. 3월, 봄이 오자 진호와 수연은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일본이었다. 벚꽃이 만개했다는데 가볼까? 좋아요. 일본의 벚꽃은 장관이었다. 분홍빛 꽃잎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한국 벚꽃과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러게.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 온천에도 들렀다. 노천 온천에서 벚꽃을 보며 목욕하는 기분은 특별했다.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누릴 자격이 있어요. 4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느꼈다. 여행도 좋지만 집이 최고예요. 맞아. 우리 집이 제일 편해? 텃밭에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었다. 꽃들도 활짝 피었다. 올해는 풍년이겠어요.
우리 인생도 풍년이야. 5월.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다. 부모님, 이번엔 건강검진 패키지예요. 건강검진? 네, 최고급 종합검진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너무 비싼 거 아니니? 부모님 건강이 최고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고마웠다. 6월. 진호와 수연의 결혼 47주년. 47년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금혼식까지 3년 남았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당연하지. 두 사람은 조용히 집에서 기념일을 보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7월. 무더위를 피해 강원도 산속으로 피서를 갔다. 시원하고 좋네요. 공기도 맑고.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수박을 먹었다. 이런 게 행복이죠. 맞아. 소박한 행복. 8월. 진호의 74번째 생일. 이번에는 조용히 가족끼리만 보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손자 손녀들의 축하 노래에 진호는 행복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축하받으니 행복하다. 앞으로도 계속 축하받으실 거예요. 수연이 케이크를 가져왔다. 소원 빌고 촛불 꺼요. 진호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9월. 가을이 오자 진호와 수연은 등산을 시작했다. 우리가 등산을? 낮은 산부터 시작해요. 동네 뒷산부터 시작했다. 천천히 오르니 할만했다. 정상이에요. 해냈네. 작은 성취감이 기뻤다. 다음엔 조금 더 높은 산에 도전해요. 좋아. 10월. 단풍 구경을 가던 중 수연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갑자기 가슴이? 수연아. 진호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 가벼운 부정맥이었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지만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이번엔 수연이 아픈 차례였다. 미안해요. 제가 걱정시켜서. 미안하긴. 이제 내가 돌봐줄게. 진호는 정성껏 수연을 간호했다. 11월. 수연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래. 서로를 위해서라도.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올해는 작은 파티를 했다. 조용한 크리스마스도 좋네요. 그러게. 이런 평화가 좋아.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수연아, 올해도 함께해줘서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12월 31일, 2029년의 마지막 날. 벌써 70대 중반이에요. 진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아직 젊어요. 맞아. 마음만은 여전히 청춘이야. 자정이 되자 두 사람은 포옹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래요. 약속. 2030년이 밝았다. 진호 75세, 수연 70세.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다. 1월, 새해 첫날 두 사람은 일출을 보러 갔다. 2030년이라니 SF 영화에서나 나오던 해인데.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 줄 몰랐어요. 앞으로 10년 더 살자. 좋아요. 85세, 80세까지.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다. 2월, 진호와 수연은 컴퓨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컴퓨터를 시대에 뒤처지면 안 돼요.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잘하시네요. 정말요? 네, 금방 배우세요. 컴퓨터로 사진을 편집하고 영상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재미있네요. 그러게. 신세계야. 3월, 진호와 수연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우리가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진호 수연의 황혼 일기라고 이름 지었어. 첫 영상은 두 사람의 일상이었다. 안녕하세요. 75세 진호와 70세 수연입니다. 어색했지만 즐거웠다. 영상을 올리자 반응이 왔다.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저희 부모님께도 보여드려야겠어요.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났다. 4월, 봄나들이 영상을 올렸다. 오늘은 벚꽃 구경 왔어요. 수연이 카메라에 대고 말했다. 여기 정말 예쁘죠? 진호가 벚꽃을 배경으로 아내를 찍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봄 만끽하세요. 영상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5월, 어버이날 특집 영상을 만들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를 보여드릴게요. 가족들이 모두 출연했다. 구독자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꼭 표현하세요. 민수가 카메라에 대고 말했다. 영상은 10만 조회수를 넘었다. 6월, 결혼 48주년 기념 영상. 우리의 48년 결혼 생활을 돌아봅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결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댓글이 달렸다. 두 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두 분처럼 살고 싶어요. 7월, 여름 휴가 브이로그. 오늘은 제주도에 왔어요. 진호와 수연의 제주도 여행기였다. 70대에도 이렇게 여행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시청자들이 응원했다. 두 분 정말 멋져요. 저희 부모님도 두 분처럼 활기차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8월, 진호의 75번째 생일 영상.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75세 생일 축하해요. 가족들이 모두 축하했다. 구독자 여러분도 축하해주세요. 댓글로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9월, 가을 텃밭 수확 영상. 오늘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수확해요. 직접 기른 거라 더 맛있어요. 수확한 채소로 요리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건강한 먹거리가 장수 비결이에요. 10월, 단풍 여행 영상.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에요. 아름다운 단풍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걷는 모습이 담겼다. 자연과 함께하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11월, 김장하는 영상. 오늘은 김장하는 날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 김장하는 모습이 정겹게 담겼다.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외국인 구독자들도 관심을 보였다. 커리언 김치. 어메이징.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상. 2030년도 벌써 끝나가네요.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한 해였어요.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다. 내년에도 함께해 주세요. 12월 31일 송년 특집 라이브 방송.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서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두 분 덕분에 희망을 얻어요. 자정이 되자 함께 카운트다운을 했다. 10, 9, 8, 7, 6, 4, 3,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31년이 밝았다. 진호 76세, 수연 71세.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새해 첫날, 두 사람은 영상을 올렸다. 2031년,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공유할게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었다. 진호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럼요.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새해의 첫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날 밤, 진호는 일기에 썼다. 오늘도 수연과 함께여서 행복했다. 내일도 그녀와 함께 눈을 뜨길 바란다. 우리의 사랑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아니, 그 후에도 영원히. 수연도 일기에 썼다. 진호와 함께한 모든 날이 선물이었다. 남은 날들도 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우리의 황혼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다. 사랑해, 영원히.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된다. 나이가 들어도, 병이 와도, 시련이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70세 남편과 65세 아내의 황혼 로맨스.